자, 오늘 먼저 복습해 볼 주제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게. 미분이 가능하다. 요 미분 가능성이 이 도함수와 미분계수라는 3단원에서 이제 출제될 수 있는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니까 천천히 모든 케이스를 다 복습해 드릴게. 일단 첫 번째, 정의부터 생각을 해보자. 자, 얘들아, x equal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라는 말의 정의가 뭘까요? 그건 정의가 아니라 일단 연속이어야 미분이 가능하다. 어떤 전제 조건이라 그럴까?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x equal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x equal a에서 뭐가 존재하면 될까요? 그렇지.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가 정의야.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x equal a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할 때 우리는 fx가 x equal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이제 말 바꾸기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요 미분 계수라는 걸 한번 바꾸어 말해보자. 미분 계수의 정의가 뭐니, 병윤아? 좋아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 말은 x equal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란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도 무방하다는 거야. x equal a에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렇지. 노란색 부분만 이렇게 바꿔 썼으니까 색깔 맞춰 썼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여기다가 밑줄을 치고 말 바꾸기 해볼까?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정의는 또 뭐였니? 좌극한이나 우극한이 같다지. 자, 그래서 결국 끝까지 다 풀었으면 x equal a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라는 말의 정의는 x equal a에서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야. 맞냐? 요게 엄밀한 정의고 사실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 풀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제 쌤 같은 거라든지 어떤 문제집이든 뒤에 해설지를 보면 뭐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세요라고 할 때 우리가 평소에 문제 푸는 방법 말고 다 이렇게 엄밀하게 극한으로 풀어놨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풀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지 않는 몇몇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줄여 쓸게. 나랑 수업했던 사람은 알 거야. 무진아, 이거 뭐냐? 굿다다 정함. 굿다다 정함.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 함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x가 a보다 클 때는 이 식이고요. x가 a보다 작을 때는 이 식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어떤 함수가 x가 뭐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라는 식을 따라가겠고요. x가 a보다 작을 때는 어떤 gx라는 식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테스트에서 봤던 것 같은 경우. 이런 게 미분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 할 때 꼭 이렇게 푸나? 안 하지. 우린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거는 이제 정의라기보다는 문풀 테크닉이겠죠? 자, 일단 뭐 해? 일단 이어져 있긴 해야 되니까 연속이어야 되니까 f의 a는 g의 a다 이렇게 풀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끄럽게 이어져야 된다 라는 게 원래 이제 정의대로 하려면 이게 평균 변화를 극한값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기울기 구하는 건 얘를 미분을 한 다음에 a 대입해도 되지 않음. 밑에 거를 미분한 다음에 a를 대입해도 되지 않음. 이렇게 풀죠. 맞냐?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굿다다 정함을 풀 때는 이렇게 풀지만 책에는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풀어도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정의대로 풀어야만 하는 문제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봐봐, 얘는 a보다 작을 때는 f라는 식, 뭐 예를 들면 3차 함수가 있을 것이고 a보다 클 때는 뭐 2차 함수가 있겠지. 이렇게 식이 명백히 a보다 작을 때랑 클 때가 다를 때는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걸 못할 때는 어떨 때냐면 한 점에서만 다르게 정의된 경우. 무슨 말이냐면 x가 3이 아닌 곳에선 그냥 3차인데 x가 3일 때는 뭐 다른 함수야. 뭐 이런 거. 그럴 때는 정의대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정의도 잘 기억해도 돼. 문풀 테크닉을 쓸 수 있는 문제만 그렇게 푸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부터 하나 복습하자. 20번 따라올게요.
자, G라는 친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0이 아닌 곳 딱 한 점 빼고는 x분의 fx라는 함수야. 그 다음에 x가 0일 때는 따로 0,3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대. 얘가 x = 0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f1은 6일 때 G'의 제로의 값을 한번 구해보렴. 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미적분을 공부 안 했으니까 여기 x분의 fx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는 거 미분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 미분한 다음에 심지어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위에 거에다가 0, 아래 거에다가 위에 거에다가 a, 아래 거에다가 a 대입하면 되겠다 라고 알지만 얘는 0 빼고 양쪽에서 식이 같긴 하잖아. 그러니까 미분해서 0을 대입해 좀 이상하단 말이야. 한 번만 대입하면 비교할 게 없잖아. 같아야 될 텐데.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해 주셔야 돼. 오케이. 자, 일단 상준이가 아까 잘하더라. 미분 가능하려면 뭐는 해야 돼요? 연속이긴 해야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찾자. 일단 G가 x = a에서 0에서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따지자. 그럼 상준이 연속의 정의는 뭔데? 그렇지.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세 박자가 똑같다. 자, 근데 이 식을 보면 당연히 0 빼고 좌우에서는 식이 같으니까 굳이 좌극한, 우극한 나눌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식을 세워볼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gx. 이게 일단 g의 제로랑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당연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극한 x가 0으로 갈 때는 0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위의 식을 써야 될 거야. x분의 fx. 자, 그게 g의 제로 0,3이니까 이렇게 써지겠지. 맞나? 자, 그러면 건우야, 손건우야. x가 0으로 갈 때 극한 f의 무슨 차항에 대한 정보? 그치, 맨 끝 최의 저차항에 대한 정보야. 자, 그러니까 이 말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fx란 친구가 일단 문제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긴 할 거야. 근데 얘가 뭘로 끝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3x로 끝난다는 거지. 그럼 일단 가운데 ax 제곱은 모르지만 플러스 3x구나. 일단 연속 조건에서 일단 이거를 찾았습니다. 맞죠? 근데 그러면 이제 f1은 6이다 이용하면 fx는 다 나온 것 같아? 바로 찾아놓자. f의 x는 1 대입해서 6 돼야 되니까 2인가? x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플러스 3x. 맞죠? 자, 그래놓고 얘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G'0을 한번 극한으로 계산해볼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0분의 gx-g0이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해 해놓고요. gx가 뭔데? 했더니 이제 x분의 fx인데 x는 fx 여기 구했으니까 x분의 fx 하면 x의 세제곱을 x로 나눠야지.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일 거야. 그리고 뒤에 g0도 어차피 3이니까 빼면 뒤에는 날아가겠지. 자, 그리고 약분한 다음에 대충 x에 0 대입해봐. 극한값은 2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냐? 자, 그래서 이거의 답은 2다 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는 이렇게 연속 조건과 매끄럽다 조건 두 개만 쓰면 된다. 그거 몇 개만 좀 한번 연습해보자. 첫 번째로 어디로 오실 거냐면 17번으로 옵시다. 봐봐. 야, 이거 쓰는 건 너무 쉬우니까. 그치? 이거 쓰는 건 쉬우니까 요 함수식을 구하는 게 좀 어려운 문제 17번을 한번 볼 텐데 문제를 한번 읽어봐요. 어떤 느낌인지. 자, 현재 이렇게 색칠된 영역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지금부터 정사각형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0,0
t, 0, t, t, 0, t 이런 식으로 한 변의 길이가 t 짜리인 정사각형을 만들어 가서 색칠대 부분과의 공통 부분을 한번 함수 ft라고 하자 뭐 이렇게 되어 있어. 오케이? ft의 식을 세우는 게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자, 봅시다. 당연히 출발할 때니까 t가 0부터 출발을 할 건데 t가 얼마가 될 때까지 좀 같은 상황이 유지될까요? 1. 왜냐면 1 될 때까지는 정사각형이 커져봤자 계속 색칠된 곳을 그대로 색칠된 곳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 정사각형 넓이가 그 자체로 공통 부분 이렇게 될 거지. 자, 그러면 t가 1까지고 그때 ft라는 함수는 공통된 부분 넓이 당연히 뭐겠니? t제곱. 가로가 t, 세로가 t짜리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니까 t제곱. 이해돼요? 자, 그러면 t가 1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나? 식이 좀 달라질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정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잡힐 거 아니야? 그러면 공통 부분의 넓이 할 땐 당연히 이제 여기를 이제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식을 좀 세워보자.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이건 이렇게 생각해 봐봐. 요렇게 된 부분을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여기 넓이 얼마만큼은 그냥 고정으로 두고 1은 고정으로 두고 이제 여기만 보자. 그죠? 근데 막 그러면 봐봐 이렇게 사다리 꼴 막 해야 되고 좀 힘들잖아. 센스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요 일자리인 정사각형을 제외한 기역자의 정확히 뭐겠니? 절반이겠지. 그렇게 좀 씩 세우자. 자, 그러면 일단 1보다 클 때는 기본적으로 1은 고정이고 야, 그럼 기역자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t제곱에서 1 뺀 거네. 그치? t제곱에서 1 뺀 거의 절반 어치입니다. 이렇게 써주자. 자, 그러면 정리 좀 하시면 2분의 1 t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 부분까지 하면. 자, 이 상황은 t가 얼마일 때까지 유지되겠니? 언제까지? 2일 때까지 유지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t가 2보다 커지면 좀 상황이 또 달라질 건데 어떻게 될 거냐면 뭐 이런 식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과 쟤의 공통 넓이는 일단 요 얘는 기본이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좀 커지면서 요 직사각형 부분만 추가된다 이런 느낌이죠. 맞냐? 그러면 기본인 여기만 따로 구해놓자. 야, 이 정사각형 1. 그럼 이 정사각형도 1. 요 삼각형은 얼마? 2분의 5인가요, 총? 그치? 2분의 5에다가 요 직사각형만 추가로 더할 겁니다. 인데 이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 얼마 하게? t 빼기 잘했죠. 여기가 t니까 t 빼기 세로는 그냥 얼마로 고정이게? 2로 고정이죠. 자, 그러니까 2괄호 t 빼기 2입니다. 자, 따라서 풀면 2t 마이너스 2분의 3인가 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리고 이 상황 또한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요? 3일 때까지 유지가 될 것이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3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까지는 어떤 식이 될 거냐면 직사각형이 이런 느낌. 그치? 여기 높이가 3이지. 그러면 뭐 이런 느낌이겠네. 맞죠? 그러면 또 결국은 여기까지 이 계단 같은 부분, 이 부분은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여기만 추가하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1이었으니까 1, 2, 3, 4에다가 절반 2분의 얼마? 2분의 9. 자, 걷다가 요만큼만 추가로 더합시다. 인데 상준아 가로의 길이 얼마가 되게? t-3. 높이는 얼마로 고정이게? 3. 그러니까 3괄호 t 빼기 3이네. 따라서 3t-2분의 9다. 이렇게 나오겠구나. 괜춘? 뭐 이렇게 식만 세우면 쉬워요. 요 f란 친구가 미분이 불가능한 곳을 한번 찾아주세요니까 이거는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 함수니까 굳이 데피니션대로 할 필요 없이 그냥 매끄럽게 확인합시다. 자, 미분할게. f't 해가지고 바로 뒤에 미분할게. t제곱 미분해봐. 2t
노란색 미분해봐요. t. 초록색 미분하시면 2. 핑크 미분하시면 3. 이렇게 나오겠네. 맞나? 자, 그럼 미분이 가능한지를 보려면 1에서 식이 달라지니까 요 위아래 식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보자. 다르네. 그치? 여기 미분 불가구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은 2에서 갈아타니까 2를 대입해보자. 2랑 2 똑같네. 얘는 미분이 가능하네. 식이 달라졌지만 미분은 가능해요. 자, 그 다음 초록과 핑크 2와 3, 당연히 숫자 다르네요. 해주시면 결국 미분이 불가능한 t값은 1과 3이다. 이 두 개를 더해라.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 됐냐?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자, 3참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이다. 라고 있는데 gx란 함수가 이렇대. g는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x가 k보다 작을 때는 x 빼기 f의 2k 빼기 x다. 이렇게 나와있다. 자,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k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요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요거. f의 2k 빼기 x. 얘는 fx를 어떻게 한 녀석이야? x는 k에 대하여 대칭시킨 그래프죠. 처음 보는 표정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어이? 그래. 이런 거 다 복습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봐요. 대칭에 대한 표현 이거 꼭 알아야 된다. y는 f의 2a-x라는 함수는 다시 한번 이거랑 똑같아. 정리하면 f라는 친구를 x equal a에 대해서 대칭시킨 녀석이야. 대칭시킨 그래프. 그럼 점대칭에 대한 표현도 알아야 되겠지. 야, f를 이거 아시는 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a, b라는 점에 대하여 대칭시킨 함수식이 어떻게 되니? 나 이거 여름방학 수도 됐다잉. 선대칭을 알고 점대칭을 모릅니까? 2b 마이너스 f의 2a-x예요. 제발 좀 알아둬야 돼, 이거는. 왜냐면 수투의 킬러를 만드는 도구 중에 하나야. 이런 식으로 그냥 해두면, 그쵸, 너네 중에 절반 이상은 몰랐잖냐. 점대칭도 알아두셔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 봐봐. f의 2a-x라는 건 x 이퀄에 대칭시킨 녀석의 거울에 비춘 거야. 그치? 근데 그게 대칭을 시켰는데 원래랑 같았대. 이거는 좀 익숙하지 않냐? 이게 바로 fx 자체가 어떤 놈이라는 거야? x equal a에 대해서 대칭이었구나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런 거 뭐라 그래? 보조사라 그러니 이거 잘 봐야 돼. 이건 f를 대칭시킨 녀석이고요. 그 대칭시킨 거랑 원래가 같다는 건 원래 내가 좌우 대칭으로 잘생겼다는 뜻 아니야. 이해되시냐? 너넨 이것만 알잖아. 고1 때부터. 근데 얘를 알고 알아야 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랑 원래 fx가 같아. 그걸 이렇게 좀 쓸 수 있지 않냐? fx 더하기 f의 2a-x가 2b다. 그치? 왜냐면 얘랑 fx가 같다라고 등식 둔다면 얘만 이항해봐.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fx란 친구가 자체적으로 a, b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라는 거. 야, 이거 수하 유리 함수 할 때 배웠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 반은 가르쳤어요, 병윤 씨. 요거는 상때 배웠을 거예요. 2차 함수 배웠을 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지.
맞아. 이거 당연히 알아둬야 됩니다. 오케이. 빠르게 찾는 방법. 당연한 얘기지만 야 얘랑 얘의 뭐를 구하면 얘가 바로 나올까? 평균 구하면 되죠. 당연히 여기도 f의 x랑 2a-x의 평균 그리고 y값은 평균이라고 좀 뭐하자. 아무튼 뭔가 평균 느낌으로 반띵 하시면 대칭점 찾을 수 있어요. 야 너네 당연히 야 이거는 이제 한 번만 연습하자. 요거는 이거다. 재환 어디 대칭? x는 1이요. 죽어. 아니요. 둘이 평균 내라니까 뭔 지랄하고 있어. 얘 x 이퀄 3에 대해서 대칭이란 뜻이고. 그치? f의 1 플러스 x랑 f의 5 마이너스 x를 더했더니 항상 6이래. 이거 어디 컴마 어디 대칭이라는 거야? 3,3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표현으로 3차함수의 변곡점 정보를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수투에서도 알아둬야 되고. 요걸로 뭐 4차함수가 정확히 대칭인 함수입니다. 이런 걸 줄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 알아두셔야 돼. 자, 이것들은 딱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자,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이거는 fx를 x 이퀄 k에 대해서 대칭인 시킨 녀석이구나. 근데 그러한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대. 그럼 어떤 느낌인지 볼게요. fx가 뭐 대략 뭐 3차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k가 이런 곳에 있잖아. 그럼 g라는 녀석의 그래프는 k보다 오른쪽은 그대로 그리래. 오케이. k보다 작은 쪽은 뒤집은 거 그리래. 오케이. 이런 W 모양이 된다는 거야.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한 첨점이 생기겠지. 그러면 느껴지겠죠. 미분이 가능하게 유지하려면 내가 거울을, 즉 K를 어디에다가 갖다 놔야 돼요? 기울기가 0인 곳에 갖다 놔야 되겠지. 맞죠? 예를 들어 내가 K라는 곳을 여기다가 갖다 놔요. 그러면 K보다 오른쪽은 그대로 있으시고 K보다 왼쪽은 뒤집으세요. 매끄러워질 것이고. 맞지? K가 이런 극소를 지나는 곳에 있었더라도 얘랑 얘 이렇게 매끄럽게 될 것이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기울기가 0 되는 곳을 찾자. 당연히 미분을 하시면 f의 프라임이라는 친구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 그게 0 될 때. 자, 이 둘의 합이니까 뭐 합이라고 했죠. 합. 바로 구하자. 얼마니? 3분의 2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요? 소재 자체는 쉬웠습니다.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자,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말해버렸다. 미분 가능성에서 마지막 주제 다시 한번 하나 복습하겠습니다.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입니다. 해롱쌤네 반에서는 했나? 성주에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했었니? 하긴 했었어. 오케이. 그럼 우리 반도 했었으니까 그거 복습합시다. 자,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이라는 건 일단 뭐냐면 fx라는 친구가 예를 들면 미분이 불가야. 근데 그 옆에 gx라고 하는 미분이 가능한 녀석을 곱셈해가지고 그 결과가 미분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싶어. 그러려면 뭐 gx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 뭐 이런 거였습니다. 자, 요거는 케이스를 원래는 5개로 나누는데 그 중에 내가 3개만 너네한테 외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 3개만 복습할 거예요. 자, 미분이 불가능한 케이스를 3개로 분류해봐.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 뾰족할 때. 좋습니다. 첫 번째 미분 불가 형태는 내 수업의 말투였지. 첨점 미분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함수가 이런 식으로 연속이긴 한데 꺾여가지고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 저거를 첫 번째 첨점 미분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미분 불가의 유형이 뭐였냐면, 어떻게 단어 하나를 제대로 기억한 수가 없어. 도약 미분 불가 1입니다. 자, 도약 미분 1이란 어떤 거였냐면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한 점에서만 빵꾸가 나. 다른 곳에 있는 거야. 이런 경우를 도약미분 1번이라고 수업했습니다. 나긴 나요, 기억이? 심지어 1월달 처음 수업할 때도 하고 2월달 복습할 때도 한 번 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거. 자, 상준아, 세 번째 뭐죠? 도약미분 2가 있었죠? 아, 이거 2월달에 한 번만 했구나. 그러네. 1월달 처음 할 때 안 했다. 너네 어려워할 것 같아서. 그럼 두 번째야. 알아둬. 자, 도약미분 2란 뭐냐? 봐봐. 1과 2의 차이. 1은 한 점만 딴 곳에 튀어 있고 좌극한과 우극한은 같은 거예요. 도약미분 2라 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확 끊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프. 얘가 도약미분 2입니다. 오케이. 자, 저 세 개를 구분을 하신 다음 이제 여기에 이게 다 F들이야. 미분 불가능한 새끼들. 여기에다가 미분 가능한 G를 곱해서 전체가 미가가 되기 위한 조건. 그게 뭐였냐면 얘랑 얘는 조건이 같아요. gx가 x-a라는 인수를 몇 개 가지면 돼? 한 개 가지면 되는 게 이 둘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GA는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인수를 하나 가지면 곱함수는 미분 가능해져. 얘는 좀 달랐습니다. 도약미분 2 얘는 x-a라는 인수가 몇 개 필요하냐면 2개 필요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를 바로 문제 적용하자. 요거에 대한 증명은 내 개념책에는 있었는데 뭐 지금 증명까지 할 건 아니니까. 자, 이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어디다가 먼저 해볼 거냐면 16번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대답해 본다. fx란 친구는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그 말은 그 친구가 미분 불가능한 형태가 뭐라는 거야? 연속이긴 한데 첨점 미분이라는 거지. (27쪽에) 16번이야. 단어는 안 넘어갔어요 아직.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첨점 미분이니까 얘한테 곱해질 친구가 인수를 몇 개만 갖고 있으면 돼?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겠다. 그렇지? 얘는 인수 한 개 필요해요. 인수 한 개 필요. 자, 따라서 기억은 미분이 가능한 거야, 안 한 거야? 뭘 하네, 이 새끼야. x equal 0이라는 건 x라는 인수가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인수 하나 가지고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 앞에 곱해진 x제곱 플러스 1은 x라는 인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미분 불가야. 자, 그 다음 디귿이라는 친구는 1-x의 제곱 fx 그거 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천천히 보자. 먼저 얘부터 살펴봐봐. f라는 거에 x제곱 인수가 두 개나 더 곱해졌네. 나 하나 필요했는데 충분히 많이 곱해진 거지. 그럼 얘는 미분 가능해 못해? 얘는 왜 자꾸 저 새끼 뭐지? 미분이 가능하죠?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연산이야. 1에서 뭐 1도 미분 가능하나 없으니까 미분 가능한 것끼리 더하고 빼고는 당연히 전체도 미분이 뭐 할 것이다? 될 것이다. 물론 분수니까 뭐는 좀 의심해볼까? 분모가 0 되진 않을까를 의심해봐. 근데 x가 0일 때만 궁금하니까요. 0 대입해봐. 1분의 1이니까 괜찮지. 그러면 안전하게 미분이 가능해요. 자, 이 주제만 좀 쭉 따라가 볼게. 18번에 디귿만 봐봐. 기억 니은은 너네가 집에서 하시고. 자, 디귿만 봐봐요. 함수 fx 곱하기 gx가 x 이퀄 4에서 미가냐? 라고 말했어. 먼저 f 봐봐. f는 4에서 미가냐? 못하지. 하지만 어떤 미분이야? 첨점 미분이지. 이어전이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g가 인수를 하나만 가지면 돼요. 인수를 하나 갖는다는 다른 말로 G4가 얼마면 돼?
0. 확인해봐. 맞네. 그죠? 그러면 디귿은 미분이 가능한 거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거야. 대슈. 오케이. 자, 그 다음 19번 봅시다. 19번은 똑같은 이야기 할 거예요. 근데 조금 뭐 어려워할 것 같아가지고. 자, x값이 루트 2일 때 빵꾸가 뚫려있네. 빵꾸 난 곳은 1이고 밑에 실제 함수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있다. 얘가 f래. 자, 그럼 기억도 같이 보자. 기억. 리미트 x가 루트 2로 갈 때 가우스 기호네. 그러니까 몇 점 몇몇인지 좀 따져보자. x, fx를 보자. 자, 대략 몇 점 몇몇인지 볼게요. 자, x는 루트 2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루트 2로 다가가고 있고 fx란 친구는 극한이니까 2분의 1이 아니면 1로 가는 중인 거야. 1로 가는 중인 거지. 하지만 1보다는 조금 뭐 해요? 좀 작지? 자, 그렇다면 여기는 x랑 fx의 곱은 루트 2로 가는 거랑 1보다 조금 작은 걸 곱했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 대략 몇 점 몇몇이겠니? 1점 몇몇이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극한값은 1이야. 자, 그 다음에 니은 x 이퀄 루트 2에서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함수값도 따져야지. 가우스 루트 2 f 루트 2 이렇게 루트 2를 대입한 걸 한번 찾아보자. 왜냐면 극한값이야 기억에서 찾았으니까요. 오케이. 자, f 루트 2 건우야 얼마니 김건우? 존우라고 못 들었지 개새끼야. 2분의 루트 2니까 0점 몇몇이야. 말해버렸네. 0점 몇몇이죠. 그쵸. 0점 몇몇이야. 자, 그래서 이제 가우스 기호를 씌우면 이게 0이 되면서 그렇다는 건 연속은 아니겠구나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디귿에서 일단 이 xfx라는 함수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루트 2일 때는 그치? x값이 루트 2일 때는 제로야. 근데 루트 2로 갈 때는 1이래. 이게 지금 x, fx, 가우스라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야, 대략. 맞지? 자, 그러면 이 친구는 x 이퀄 루트 2에서 무슨 미분이구나. 한 점에서만 다르게 돼 있으니까 도약미분 1이죠. 그럼 저 친구는 인수가 몇 개 필요하다고? 1개. 그치? 도약미분 1. 한 점만 빵꾸 난 건 1개만 필요하대. 그러니까 요 앞에 보시다시피 x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면 미분은 가능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첨점 미분과 도약 미분 1과 도약 미분 2 이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23번으로 이 단어 마무리할게요. 자, f라는 함수는 절대값 x니까 빠르게 그립시다. 뭐 요렇게 생겼대. 자,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는 0 기준. 0보다 오른쪽에서는 2x 플러스 1. 여기 0,1이겠지.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빵꾸 뚫고 여기 마이너스 1 이런 상태다. 자, 먼저 말로 풀어볼까? 강찬아, fx는 어떤 미분 형태야? 얘는 첨점 미분이네. 자, 성주야, g라는 친구는 어떤 미분이니? 도약 미분은 1, 2가 중요합니다. 도약 미분 뭡니까? 2죠. 그럼 미리 생각해놓자. 이 친구는 x라는 인수가 적어도 몇 개 필요합니까? 1개만 있으면 되지. 도약 미분 2인 g는 몇 개 필요합니까? 2개는 있어야 미분 가능성이 되겠지. 이걸 또 머릿속에 심어놓고 이제 기억부터 보자고. 기억. x 하나 있네. 참이야.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f랑 g의 곱셈인데 봐봐. g가 도약미분 2지. 그렇다는 얘기는 f가 인수를 2개는 가져야 되지. 인수 2개를 갖는다는 건 식에 뭐가 있어야 돼? x에
제곱이 보여야 되지. 근데 얘는 x의 제곱이 있겠냐, f? 없지. 함수값은 0인데 기울기는 0이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좀 귀찮네요. 디귿은 절대값의 f 빼기 g래. 자, 얘는 미분 불가끼리의 덧셈 뺄셈이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 그치? 이거는 그냥 곱할 때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건 실제로 하면 돼요. 자, 식을 나누어서 계산해보자. 자,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랑 한번 식을 나눠서 직접 해봅시다. 자, 우진아, x가 0보다 클 때 f의 식은 뭐가 되게? x요. 빼기. x가 0보다 클 때 g의 식은 뭐래? 2x 플러스의 1. 자, 그러면 이거는 절대값을 풀어주시면 절대값의 x 플러스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x가 0보다 클 때라고 했으니까 그냥 x 플러스 1이라고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 봅시다. 미스터 손 x가 0보다 작을 때 요쪽 f의 식이 뭡니까? 마x. 거기서 빼래. 요거를 빼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x 빼기 1을 빼래요. 자, 마x 빼기 1을 빼시오. 자, 그러면은 1이 되겠네. 맞음? 어차피 절대가 씌울 거니까. 자, 그 말은 이 식은 그래프로만 대충 봐도 상수함수 1로 쭉 오다가 x 플러스 1로 이렇게 가겠다 이거지. 미분이 불가능하네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미분 가능성을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가볍게 좀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에 사용되는 테크닉까지 한번 점검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fx가 있다. 자, 여기 a, fa라는 점이 있다고 치고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거냐면 y는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뭐고? f'A.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a, fa니까 x-a 플러스 fA다. 뭐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었을 거야. 맞냐? 자, 그래서 접선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항상 누구라고? 접선 문제 주인공 항상 누구? 접점. 왜냐면 그 접점을 알아야 그걸 대입해서 기울기도 찾고 지나는 점도 찾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 나오는 스타일 아주 기본적으로 유형이 총 3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접점이 주어진 경우. 너무 쉬워. 미분해가지고 기울기 찾고 직선 세우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뭐 기울기가 3인 접선을 구해라. 이런 것도 어렵지가 않은 게 뭐 당연히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함수가 세 글자로 무슨 함수니까? 도함수. 그러니까 그 도함수는 뭐 3이다. 해서 방정식 풀어가지고 x가 1일 때가 기울기 3이구나 해가지고 1로 하면 되지. 그나마 너네가 조금 어려워하는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아예 곡선 밖에 이런 이상한 p, q 라는 곳에서 접선을 긋습니다. 이 유형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 주인공은 항상 접점이니까 일단 접점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접점을 뭘로 잡고 뭐 t, 이렇게 미지수로 잡고 그 접선이 p, q를 지나네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라고 했었어. 그치? 그걸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접선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면 아까 또 복수 다시 할게. 얘는 물론 이렇게 구할 일은 많이 없겠지만 얘는요 fx란 함수를 x-a라는 친구 기준으로 내림차순 한 다음에 내림차수 정리 그거 한 다음에 이제 1차 이하의 부분 이게 접선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다야. 이게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지. 끄덕이는 사람 별로 없네. fx란 게 그치? 뭐 x-a에 뭐 n승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되다가 뭐 예를 들면 뭐 3 곱하기 x-a 플러스 7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바로 접선이라고. 오케이? 이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 미분을 안 하고 푸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지. 그때 사용하는 게 뭐지?
미분 없이 접선 문제 풀 수 있을 때 뭘 이용해서 풀더라? 특히 3차 함수일 때. 이런 정적 났었네. 자, 당연히 이제 미분은 사용하실 거고 미분 말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방법이 뭐였냐? 인수, 정리 또는 근과 계수의 관계였지. 맞나요? 특히 3차 함수 같은 거 구할 때는 이게 훨씬 더 유용할 때가 많았다. 그치? 이것만 좀 기억해두고 가벼운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자, 3번부터 볼까? 가장 간단한 거. 자, y는 블라블라블라 위에 어떤 점에서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을 그을 수 없을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다. 자, 병윤아 미분 좀. 어떻게 내가 쓰는 것보다 말이 느려. 병윤아 3x의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어떠한 점에서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을 그을 수 없다라는 건 얘 이퀄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뒀을 때 이 방정식에 해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 그러면 당연히 넘겨보면 2차 함수니까 3x의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2는 0이다. 이거에 근이 없으면 돼. 자, 근이 없으니까 당연히 뭘로 해결할 거야? 판별식. 판별식 0보다 어떻다 현우야? 작다. 그래서 짝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풀어주면 답은 3번 뭐 이렇게 나오겠지? 됐슈? 오케이. 자, 그 다음 한번 6번을 봅시다. 자, 일단 3참수 뭐라고 나와 있냐면 y는 3x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혁은 뭐 이런 식으로 0에서만 기울기가 0 되고 신봉선 이렇게 나올 거고요. a, 0에서 그은 접선과 0,a에서 그은 접선이 서로 평행하대. 이런 느낌인가? 한 요 정도의 a, 0이 있다고 치고 여기서 접선을 그어. 그거랑 0,a에서 접선을 그어. 이게 지금 서로 평행하다 뭐 이런 느낌인가 봐. 대유? 오케이. 좋아. 어떻게 풀까? 이거 곡선 밖에서 접선 그은 거네. 좋아. 곡선 밖에서 접선 그었으니까. 접점 모르죠? 접점 모르니까 당연히 주인공은 항상 접점이라고 없으면 네가 두라 그랬어. 자, 그래서 먼저 요 이쪽에 있는 접점을 내가 t, 뭐 당연히 뭐 3t 세제곱이긴 하겠지. 맞냐? 자, 그럼 그때 기울기가 얼마인지 보자.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야, 이거 암산해봐.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하면 기울기 얼마가 되는 거야? 9t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슈? 자, 그 다음 이제 위쪽 접선도 있을 건데 위쪽에 요 접선이 또 있을 거야. 그냥? 그러면 얘는 접점의 좌표를 몰라. 뭐라고 둘까? 아니지. 원래는 모르니까 뭐라고 돼야 돼? 뭐 S 같은 다른 알파벳을 둬야 되지만 3차 함수의 성질 자꾸 활용하자. 봐요. 3차 함수는 항상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야? 요건 원점이지만 원래는 뭐라 그래 그걸? 변곡점. 요 가운데 있는 변곡점 기준으로 정확하게 대칭인 친구라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이 변곡점 기준 대칭인 두 점, 여기랑 여기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 둘은 반드시 뭐하다? 병행하다. 뭐 이런 성질을 자꾸 써먹자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친구 변곡점이 어디야? 0,0 원점이 변곡점이지. 근데 변곡점 찾는 방법 뭐였냐? 변곡점 빠르게 찾는 방법이 바로 이 근과 계수의 관계였어요. 뭐냐면 봐. 여기다 갈게. y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는 3차 함수가 있을 때
이런 중요한 성질이 있었지. 자, 3차 함수가 어떤 직선과 만나도 세 점의 합은 일정하지. 왜? 요거 이퀄 1차 함수 뭐 mx 플러스 n이라고 아무리 둬도 얘를 이항하고 나도 아무튼 3차랑 2차는 안 바뀌지. 근데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요 a랑 b가 구할 수 있는 건 세근의 합이었잖아. 그러니까 세근의 합은 절대 안 바뀌어요. 뭘로 안 바뀌는 거야? 근과계수의 관계는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로 항상 일정하지. 물론 이렇게 한 번만 만나는 건 치지 않죠. 왜냐면 안 보이는 두 개가 허근이란 뜻인데, 물론 허근까지 다 더하면 이게 되긴 하지만 우리는 3차 함수 문제를 풀 때 허근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논외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 만날 때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다 사용하고, 특히 접선 문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접할 때, 그지? 요 접점이 몇 번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 한 번, 두 번과 얘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됐지. 그리고 3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 변곡점을 지나게끔 접선을 그으면 변곡점에서만 몇 번 만나고? 세 번. 물론 한 번 만나는 거긴 해. 세 번 만난다고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세 번 만나는 것처럼 보면 되지.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가 이거지. 맞아요? 자, 그러니까 변곡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세 근의 합에 나누기 얼마 하면 된다, 야? 나누기 3을 해주면 된다, 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예를 들어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어쩌시로 이렇게 된다면 세 근의 합이 얼마라서? 세 근의 합이 6이라서 변곡점의 좌표는 얼마다? 2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차식이 없으니까 세 근의 합이 얼마고? 0. 이고 변곡점이 제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변곡점이 0,0이었기 때문에 둘이 접선이 평행하다고? 그럼 내가 여기를 t, 라고 잡았으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뭐, t, 당연히 함수값은 대입해주면 마 3t 3승이 되겠네. 맞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러면 요 녀석의 x절편이 a다. 여기서의 접선의 y절편이 0,a다. 를 풀면 되죠.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내가 막 접선의 방정식 세워갖고 풀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할까? 물론 한 줄 차이긴 해.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그 접선이 a, 0을 지난다라고 대입하는 것과 뭘 하면 똑같지? 그치? 요 두 점 사이에 뭐가? 평균 변화율이 이 점에서의 뭐랑 같다? 미분계수랑 같다 라고 풀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 동네에서 한 번씩 세워봅시다. 자, 평균 변화율 세워봐. 병균이 계속 네가 해. 자, 그게 얼마냐면 9t제곱이야. 그쵸? 자, 그 다음 이번에 요쪽 평균 변화율 세우자. 재환이 너가 해. t분의 0 빼기 t 했구나. t분의 a 플러스 3t제곱 3t 세제곱. 그게 얼마구나? 9t제곱 9t의 제곱이구나. 맞나? a랑 t에 관한 식 두 개니까 얘네들을 연립하고 계산하시면 a는 꾸역꾸역 어떻게 나올 거예요? 그쵸? 계산은 마저 집에서 엄마랑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7번 봅시다. 7번. 자, 마이너스 1,a에서 곡선 여기에 그은 접선이 한 개 존재하기 위한 a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함수가 이렇게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3x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1, 이거 뭐 이 정도 있나 봐. 여기서 접선을 그었대 뭐 일단 이런 상황이래. 그쵸? 그럼 당연히 곡선 밖에서 그은 거니까 여기를 일단 t, t 세제곱 마이너스의 3t 라고 둔 다음에 내가 세워야 될 식은 뭐랑 뭐가 같다? 기울기랑 기울기가 같다면 멋이 없잖냐. 뭐랑? 평균 변화율과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줘야 되겠죠. 자, 세워볼게요. 상준아, 네가 해. 평균 변화율. 플러스 4 t세제곱 마이너스
자, 그게, 자, 암산할 수 있어. t에서의 기울기 얼만데? 왜 빠져? t에서의 미분계에서 얼마냐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문제를 조금만 더 해석해보면 결국 뭐냐면, 그러한 접선이 한 개밖에 없대. 그냥 당연히 접선이 한 개라는 건 접점도 몇 개라는 거야? 한 개. 그 말은 이 방정식의 근, t가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바꾸고 푸는 거지. 맞냐? 자, 빨리빨리 이항해가지고 3차 방정식 만듭시다. 따라서 t세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는 쟤가 올라가네. 3t 제곱 빼기 3 곱하기 t 플러스 1. 전개를 해야 되겠다. 얘는 3t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의 3t 빼기 3. 여기 있는 걸 싹 다 이항해서 마이너스 a만 외톨이로 만들자. 마이너스 a는 자, t세제곱 넘어오니까 2t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마이너스의 3이다. 이렇게 나온다. 3t는 사라지니까. 맞죠? 야, 그러면 봐봐. 나 얘 그래프 그릴 건디 어차피 지금부터 할 건 이거지. y는 마이너스 a다라는 상수함수와 y는 얘다라는 3차 함수를 이제 관찰할 거야. 그래프 그린 다음에 상수함수 이렇게 옮겨가면서 관찰할 거지. 마이너스 3도 넘겨버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자, 그래프 그릴 때 당연히 미분이 제일 우선일 수 있겠지만 미분을 안 하고 풀 수 있을 때, 미분을 안 해도 그래프 그릴 수 있을 때 있잖아. 어떨 때? 무슨 정리 쓰기 쉬울 때? 인수 정리 쓰기 쉬울 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인수 분해를 통해서 x축과 어떻게 만나는지가 보이죠. y는 하고 t제곱을 한번 묶어보면 괄호 2t 플러스의 3이니까 자,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볼게. 찍 해놓고 마이너스의 2분의 3 그리고 0 찍어놓고 어디서 접하면 돼요? 0.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은 그대로 관통하시고 0 찍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된다. 자, 얘랑 누구를 관찰할 거냐면 상수함수 3-a를 관찰할 건데 한 번만 만나래. 그럼 대략 이런 식으로 3-a가 지나가거나 저 밑에 이런 식으로 3-a가 지나가면 되네. 그쵸? 자, 한 번만 만날 거니까 당연히 요 x축 0보다 밑에 있으면 되는 건 하나 찾았어. 두 번째는 뭐보다 커야 돼요? 저기 무슨 값이라고 불러 이거? 극대값. 극대값보다 커야 되지. 그럼 극대값을 빨리 찾자. 그쵸? 그러면 또 이제 비율관계 써야 되겠지. 자, 극대, 변곡, 극소, 그리고 다시 극소인 함수값. 얘네들이 다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 그렇다면 여기 0,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게 얼마게?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네. 따라서 네가 구할 거는 3-a란 친구가 처음에 1보다 크거나, 그치? 요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네. 그러면 따라서 3초가 a는 뭐야? 3초가 또는이죠. a가 3보다 크거나 a가 2보다 작으면 된다지. 상준이 비율관계 기억나요? 좋아요. 자, 7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재밌을까? 뭐가 재밌을까? 다 고만고만한디. 14번 봅시다. 자, 14번 풀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봐. 이거 알아야 빨리 풀어요. 봐요. 봐봐. 어떤 fx란 친구가 x-의 a 곱하기 qx 이렇게 x 빼기 a란 인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라고 치자. 자, 0.1초 만에 나와야 돼. f'a는 뭐예요? QA. 좋습니다. 이거 이용해서 이제 1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f라는 함수가 x 괄호 x-의 1 괄호 kx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친구의 1,0에서의 접선 L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L이라는 방정식 아니지. F'의 1을 한번 빠르게 구해볼까? K 플러스 1 바로 나오냐? 이제 X-1이란 인수 가리고 남은 곳에 대입이니까 K 플러스 1이지. 그 녀석과 수직인 직선이 fx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다. 자, A를 지나고 얘 수직이니까 A가 다 어딘데? 1,0. 자, 1,0 지나고 이거의 수직인 직선 천천히 세워보자. Y는 기울기 얼마면 되는겨?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1,0을 지난다. 뭐 이렇게 되겠지. 자, 얘랑 fx가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다. 그럼 fx를 연립하자. 자, 따라서 x-의 1 괄호 kx 플러스의 1 이퀄 마이너스 k 더하기의 1분의 1 괄호 x-1이다. 뭐 이렇게 나올 거고. 당연한 얘기인데 1,0은 만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1,0 제외하면 이거 제외하면 k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얘가 근을 가지면 되는데 그렇지 얘가 근이 없다야. 그치? 왜냐면 1,0에서 만나는 건 당연하잖아. 그치? 함수가 1,0 지나는데 뭐 거기서의 접선의 수직이 뭐 이러면 당연히 만나긴 할 거니까. 자, 그래서 남은 곳에서 안 만나야 되니까 요게 근이 없다. 근이 없다니까 판별식이죠. 판별식 빨리 씁시다. 1-k 플러스 1분의 4k. 그게 0보다 작다. 자, 그럼 이거는 k 플러스 1분의 통분하면 얼마냐? 1-3k인가? 이게 0보다 작다. 자, 이거 어떻게 풀면 돼? 일단 K가 마일이 아니라 좋고 일단 부호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어떻게 해요? 네. 봐봐 얘가 0보다 작을 때 얘도 0보다 얘가 마일 때 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럼 귀찮잖아. 한 방에 하는 방법. 그래프 뭐 유리함수 그릴 거야? 아니요. 자, 내가 양변에 k 플러스 1 곱하고 싶어요. 근데 k 플러스 1 곱하면 좀 문제점이 뭐냐? 부호를 몰라요. 그럼 항상 양수 곱하면 되지. 맞죠? 그러면 k 플러스 1의 제곱 곱하면 돼요. 그러면 너네가 흔히 보는 2차 방정, 2차 부등식에서 그냥 바로바로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해결하는 거. k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를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를 3k 빼기 1로 바꾼 다음에 0 초과로 바꾸자. 그래야 답이 바로 보이지 않을까? 4번 정도 되는 거 아닐까요? 영민아 이런 거 유리함수 그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뭐 내가 마무리하면 숙제는 너네만 많아지는 거야.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와서 뭘 해볼까? 어차피 접선 다 낼 거예요, 숙제는. 역겨워하지 마. 자, 20번 보겠습니다. 상준이 너 때문에 나까지 오해받잖아. 우리 배제반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자고. 우리 젠틀맨인 척 하자고. 너 여자친구 생기긴 글렀다. 자, 2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 세제곱 위에 원점이 아닌 p에서 접선을 그었다. 만나는 q에서의 기울기를 찾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mp분의 mq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봐봐.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 t, 라고 뒀다 쳐요. 사용할 건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이 함수가 y는 x의 세제곱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어떤 직선과 세 점에서 만날 때 그 세 근의 합은 항상 뭘로 일정해요? 0으로 일정해야 된다고. 그치?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 t라고 잡았는데 접점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t가 몇 개 있다고 치는 거야? 2개. 그렇다면 q의 좌표가 바로 나오네. 몇 t? 2t. 이렇게 바로 나오시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기울기의 b를 구해주세요는 바로 미분하면 되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t의 제곱. 이게 p에서의 기울기고. q에서의 기울기는 3 곱하기 2t의 제곱.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4다. 바로 나오죠. 됐죠? 자, 21번 같은 거 봅시다. 21번 같은 건 테스트에서도 항상 오답이 좀 많이 나왔던 유형의 문제라 같이 볼게요.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4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점들의 y좌표를 구해주세요. 나 조건, y는 fx가 2,f2에서 직선 y=2에 접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략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 하는 거야. 여기에 y=2라는 함수가 있고 4차 함수가 여기 2라는 곳에서 y=2에 접한대. 맞냐? 뭐 그리고 그림은 어그러졌지만 다조건을 보면 0일 때 기울기가 0이니까 뭐 이런 곳에 하나 또 0 이런 게 있나 봐. 그쵸? 대충 정확히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어서. 자, 그럼 한번 식을 세워볼까요? fx란 함수. 그래. 이것도 생각하자. 야, fx의 그래프를 세울 때 그래프 또는 식이죠. fx의 식 세울 때 접근 방법이 두 개 있어. 첫 번째 뭐였지? 문제에서 fx의 식을 안 알려준 이 문제 같은 경우 fx를 찾는 방향성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f'x라는 걸로부터 거꾸로 적분을 이용해서 fx를 찾으러 가는 방법이 있겠지. 맞냐? 도함수로부터 원함수 찾는 거. 그거 말고 두 번째 방법이 뭐지? 난 이게 더 좋다고 항상 주장하는 건데. 다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인수정리. 오케이. 다항함수 솔직히 인수정리로 시작해서 인수정리를 끝나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봐. 접근 방법이 두 개야.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기울기가 0인 곳이 2랑 0이구나. 그치? 그렇다면 f'x라는 친구는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4차야. 미분하면 몇 x 세제곱? 4x 세제곱으로 시작하지. 그러니까 4x 세제곱으로 시작할 건데 2일 때 기울기가 0이니까 x-2를 갖고 있을 거고 0일 때 기울기 0이라니까 x를 또 갖고 있을 거고 또 하나 어딘 잘 모르겠으니까 x 빼기 k를 갖고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다음 얘를 싹 다 전개해서 적분을 한 다음 f2가 2다를 대입할 수 있겠지. 맞아? 그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야. 근데 그러면 귀찮은 게 당연히 얘 전개하기도 귀찮고 적분하기도 귀찮고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추천 또는 쓸 수 있을 때 무조건 이걸로 풀어라라고 하는 게 인수정리죠. 자, 지금 fx라는 친구가 2와 y=2라는 점에서 y=2와 x=2에서 접하지. 그럼 식을 여기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fx-2는 반드시 어떤 인수를 가져요? x-2의 제곱을 갖겠지. 자, 그리고 그 뒤에는 모르니까 a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두자고. 맞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f'0이 0이다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미분 한번 해보자. f'x는 자, 얘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그 다음에 앞에 거는 가만히 계시고 뒤에 거 2x 더하기 a로 미분. 한 다음에 이제 0을 대입하자. 자, 여기다가 x=0 대입하면 f'의 제로는 여기 0 들어가면 마이너스 4에다가 b, 마이너스 4b. 여기다가 대입하면 플러스 4a인가? 플러스 4a. 자, 그게 제로다. 따라서 a랑 b는 같군요. 맞죠?
자, 그래서 결국 fx라는 친구가 어디까지 왔냐면 따라서 fx는 x-2의 제곱 플러스래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자 b랑 a랑 같대. 그러니까 여기도 플러스 a다 이렇게 두면 되고 그리고 더하기에 2다 이렇게 나오지. 맞죠? 당연히 a라는 미지수가 남아있는 게 맞는 게 항상 지나는 점들의 y좌표의 합을 구하시오니까 fx가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미지수가 남아있음에도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래. 자, 그럼 봐요. 얘를 보시면서 a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x에 뭐 대입하면 a에 상관없을 수 있니? 첫 번째로 2, 구준부터 다 날려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시면 f의 2는 2다. 이게 a에 상관이 없어요. 또 이렇게 지켜보면 x에 뭐 대입하면 또 a랑 상관없게? 마이너스 1, 그렇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의 마이너스 1은 마3의 제곱이니까 9 플러스 2니까 11이네. 이것 또한 a에 상관이 없다. 따라서 2랑 11을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납니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됐는겨? 예. 자, 마지막으로 25번 하나 풀고 마무리할까요? 자, 두 다항함수 f1x, f2x가 다음 최조건을 만족시킬 때 상수 k값을 구해주세요 해놓고요. 뭐 가조건은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보고 나조건이 i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헷갈릴 것 같으니까 직접 써볼게. i가 1 또는 2일 때 다 성립하니까 이런 거야. f1x 프라임 제로구나. f1 프라임 제로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1x 더하기 2kx 분의 f1x 플러스 3kx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봐요. 일단 극한 얘가 얼마인지 생각해 봐야 돼. x에 0 대입해봐. 뭐 분의 뭐가 되냐? f1 빵 문제에서 제로래. 2k 빵 f1 빵 다 빵이야. 0분의 0꼴이지. 그러면 이대로 바로 계산할 수는 없겠네.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의 변형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 분자 뭘로 나누셈 해볼까요? x로 나눠봐야지. 왜냐면 2k x 얘가 남아있어서 계산이 안 되는 거 아니야. x로 나눠볼게. 자, 그러면 x분의 이거 똑같이 테스트에서 했었어. 근데 또 해주는 거야. 플러스 2k. 자, 그거분의 x분의 f1x 플러스 3k.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 뒤에 이게 숨어있다고 보지 않냐? x 빼기 0, f1 제로.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는. 자, 얘가 뭘로 수렴하겠니? 당연히 f 프라임 제로. 물론 1이란 친구의 프라임이니까 f1의 프라임의 제로 플러스 2k. 자, 그거 분의 f1의 프라임 제로 플러스 3k로 수렴한대. 근데 그게 뭐였냐면 애초에 f 프라임 제로였어요. 맞냐? 자, 요거 기억나냐? 자, 요 식이 봐요. 여기가 2였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지. 2도 똑같이 성립한다고 돼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 말은 봐요. 요거가 f2 프라임 제로로 바뀐 것 또한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맞냐? 내가 강조했던 거 있지 않나요? 고1 때 배웠어야 될 센스. 이거 보면 뭐 생각이 나야 돼? 그렇지. 3x 제곱 더하기 2x는 5다라는 방정식의 근이 a랑 b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이해돼요? 자, 그러니 결국 이 식이 f2 프라임 제로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뜻은 결국 어떤 방정식? t 더하기 2k분의 t 플러스 3k가 뭐다? t다의 근이
F1의 프라임 제로와 F2의 프라임의 제로란 뜻이죠. 맞아. 자, 그 말은 당연히 건네가가지고 이제 2차 방정식 만들자. t 플러스 3k는 t제곱 더하기 2kt. 따라서 t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의 1t 마이너스의 3k는 제로다. 얘의 근이 이거라고. 이해돼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자, 그리고 다조건 보니까 결국 뭘로 마무리하라는 뜻이니? 직교한다는 건 둘의 곱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이 얘네들의 곱이라는 건 뭘 이용하라는 거야? 근과 계수. 자, 근과 계수로 둘의 곱은 마이너스 3k가 될 텐데 그게 마이너스 1이다 이거지. 오케이. 자, 오늘 이번 주는 숙제 페이지 38까지.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집에 가시기 위해서 검사 받아야 될 거 1. 테스트 오답.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숙제가 어디까지였었냐면 26까지였죠. 페이지 26까지 다 되어 있는 것 검사. 자, 이 두 개 검사 맞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본인이 준비하시고 검사